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80요. 80세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자,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함께 네. 인사 나누시고 말씀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오른 다리가요. 무릎이요? 오른 다리가, 네, 무릎이 아프세요? 그러면 별로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앉았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했다가 오랬다가 하면 다리가 아파가요. 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어요? 예, 예. 뭐라 그러던가요? 하니까네, 네. 맥스리 검사를 하이, 꼭 보고 이래가 뭐, 그거로, 맥을 주고 딸거가지고, 뭐, 뼈로 가루에 넣다, 그러면 꼭 할 건 안 된다, 이 카대요. 네, 어. 그래서 어떤 치료 받으시라고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래 다리가 하도 아파 그러나 내도 저거 뭐 연골 주사 맞고 그거는 안 해도 네, 저 울산에 거기 누가 뭐 보트발 주사라 키다 그거 맞으면 좋다 걔가 열불을 댕겼어요. 그래 그랬어요. 네. 예. 어머니 연골주사 맞으시면 좀 통증이 줄어드나요? 아픈 게? 예. 줄어들어요? 맞았는데 10월 달에 10월 23일 날 네. 또 맞으러 갔거든요. 네네. 아, 그랬어요? 예, 맞았는데 그래 맞아도 연애 한 가지 돼요. 똑같이 아파요? 예. 네. 어머니 그런 경우에는 연골주사 맞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인데요. 예. 맞아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약간 관절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어머님은 엑스레이 말고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 치료, 이제 다른 치료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처럼 계속 연골주사만 맞으시다가는 무릎은 무릎대로 망가지는데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실 수 있으니까 예. 네, 근처 병원에 관절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 찾으셔서 예. 무릎의 정밀 검사, MRI라고 얘기했거든요. 연골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런 것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머니 이제 주사를 맞으셔도 이게 조금 호전이 있다면 그 치료를 좀 지속해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주사를 맞아도 이제 더 이상 호전이 안 되면 다음 단계 치료로 좀 넘어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또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요. 정밀 검사를 하셔야 원인 찾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관절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꼭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59이요. 59이요. 아직은 네. 너무 젊으세요. 자, 어디가 네.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59 장혜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무릎이 제가 한 7년 전에 네, 무릎이 갑자기 아프고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네. 근데 그때부터 그냥 조금씩 약 먹고 주사를 맞고 했어요. 연골 주사를. 네. 했는데 그 작년, 저작년부터는 더 심해져갖고 오다리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뭐 퇴행성 관절 사기라고 하는데 아우. 네. 뭐 시술도 못하게 하고 또 뭐 한 7% 이상 되면 7단계까지 방언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 좋거든요. 많이 아프고. 네. 그래요. 1년, 그 진료를 보시면서 엑스레이 검사는 물론 해보셨겠고요, 그죠? 예, 그 MRI도 찍어봤어요. 아, MRI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MRI는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네. 그 염증도 심하고 퇴행성 아니 그 오다리 형태까지 온다고 다리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 이제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는 이유는 네네. 단순히 그냥 연골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얼마나 마모됐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검사도 있지만 그런 네. 목적도 있지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나이가 59세시면 사실은 굉장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에 속하는 거예요. 네네. 젊은 환자의 퇴행성 관절염은 인공관절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절을 지금 있는 관절을 네.
더 써야 되는, 버텨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나 또는 줄기세포로 연골을 살리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많이 이제 시술을 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무조건 인공관절만 생각하진 마시고 네. 인공관절 말고 내 무릎을 어떻게 살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네. 예,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집에서 병원에서는 자꾸 그렇게만 하라고 저기하고 그냥 약으로만 저기 하자 해갖고 아이고. 6개월에 한 번씩 네. 네네. 콘도론 주사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방법이 없으면 보통 이제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이제 콘드론이나 이런 것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는 주사 치료를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면 이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주사를 놔줘봐야 네. 효과가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환자분이 내 몸이니까 네. 어떻게든지 내 몸을 살려야지, 내 관절을 유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앞서 전화 주신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의미 없이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다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관절염의 진행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건데 네. 이런 주사 치료라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주사 치료 자체도 침습적으로 무릎에다가 인위적으로 약을 집어넣거나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절염이 말기 환자에서는 연골 주사를 맞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잘못하면 화능성 관절염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름이 찬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이든 다른 수술이든 치료를 받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 이제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또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법이 있었거든요. 줄기세포라는 것이 우선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줄기세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무슨 말이냐 하면 군인들이 처음에 군대를 가면 너는 보병, 너는 PX 예를 들면 너는 의무병 이렇게 자대를 배치해 주는데 이런 자대 배치가 안 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몸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연골로도 분화할 수 있고 심장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고 네네. 피부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줄기세포들이 잘 컨트롤해서 인위적으로 조절만 해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골로 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이런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연골을 또 재생시키게 되는지 그 과정이 무척 궁금하거든요. 자, 이식술의 이제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모식도를 만든 건데요. 인위적으로 손상된 연골들이 이제 하얗게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들이 군데군데 파여 있는 게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망가진 부분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줄기세포, 제대열 줄기세포를 거기다가 발라주는 건데 이 방법은 관절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네. 무릎 앞부분을 작게 절개해서 눈으로 보면서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식해준 줄기세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릎 안에 들어왔고 여기는 연골들이 있네. 내가 연골로 분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네네. 주변 조직들을 연골로 채워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예. 자,
자, 외과적인 이제 인공관절 수술과 비교하자면 여러모로 이제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절개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최소절개로 작게 관절 절개창을 내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안에 모든 시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손상된 연골이 다시 회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골은 관절 연골을 말하는 거고요. 네.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는데 이게 천천히 정상 관절 연골로 회복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절을 깎아내거나 절삭해서 인공관절을 붙이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관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네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내가 고령이고 또는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수술이 위험성이 있는 이런 고령 환자분들에게 이런 대체적인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